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청명한 단국의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0월 2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다 단국.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10월 2일 수요일 레이다 단국의 진행을 맡은 김경수입니다. 2019 V에너지 UCC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제6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블로그 기자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제6회 동교인재상 선발을 안내합니다. 2020학년도 대산농촌재단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2019) V에너지 UCC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공모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V에너지와 함께하는 에너지 넘치는 일상입니다. 공모 기간은 10월 31일 목요일까지이며 접수는 참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네이처스 플러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6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블로그 기자단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은 글쓰기를 좋아하고 철도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활동 기간은 선발 후 1년이며 활동 내용은 블로그 기사 및 컨텐츠 작성과 현장 취재, 인터뷰 등 블로그 포스트를 기획하시면 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6회 동교인재상 선발을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이상 대학의 최종 학년 재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15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제출 서류인 지원 신청서, 공적 자술서, 재학증명서를 수림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대산농촌재단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대학 2학년 2학기 재학생이며 2학년 1학기 기준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 일요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농업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며 선발 인원은 5명입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2학기) 소집단 학습 컨설팅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은 학기 중 언제나 가능하며 팀은 5명 내외 소집단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참여 혜택은 당해 학기 성적 향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성적 향상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포털의 웹정보 영어 스토리에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첨부 파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단국을 마칩니다. DKBS. 지금부터 노래 한 곡과 로고송 듣고 통통 튀는 두 MC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단국 토크쇼로 돌아올게요. 아쉬워 이 밤이 가는 게 가지 마라.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Hey girls, you ready? Ooh. 때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용감해 고민하면서 당국대에서 토크 말하다 쇼 보여드릴게요. 당국 토크쇼. He's gonna love me right. 잘 봐, 적당한 나라 난 너에게 훌쩍 데려다 줄 거야. Okay. 잘 봐, 이제 네 맘이 파도처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 당국 토크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근처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지 정확히 안 가본데 나는 이제 나뿐이야. Bratitude, 브라디뚜 bratitude, 브라디뚜 bratitude. 브라디뚜뚜뚜. 그럼 본격적으로 당국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상담기관 담당자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마음약방의 황성희 상담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당국대학교 학우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약방의 황성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마음약방,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마음약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여러분 상담실 그러면 좀 딱딱하죠. 그리고 문제하고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좀 내 마음을 좀 만져줘. 내 마음이 이래. 그래서 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래서 마음약방이라고 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줘서 스스로를 좀 알고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꼭 오고 싶은데 수업 시간 때문에 전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시간을 좀 조절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선생님, 그럼 이 마음약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그 생활관에 봉사관 105호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메일로나 또 전화로나 또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오셨는데 상담 중입니다 라고만 안 써 있으면 그때 시작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디 가도 늦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하고 계신 일 자체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본인만의 상담 스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는요,
굉장히 외로워해요. 네, 그래서 그 외로움, 또 허전함, 공허감. 그런데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 친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터치하면 우리 학생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자세로 제가 학생을 만나고 있어요. 네, 제가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속에 LPG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혹시 어떤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L, 리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잘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갈등하고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내 마음, 내 이야기, 내 환경,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떠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총체적으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불편함, 고뇌가 뭘까를 보려면 잘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L, 리슨을 썼고요. 네. P는 포지티브. 우리가 보통 우리의 본능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서 볼 때 그냥 자동으로 부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내가 좋지 않은 면에 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게 글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더 관점을 바꿀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P를 썼고요. 또 G, 네. 굿데이예요. 그래서 G를 썼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더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왔을 때 내 삶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네. LPG 황성희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럼 L, listen, 그리고 P는 positive, 긍정적으로 같은 일이라도 관점을 바꾸자. 네, 그리고 G는 그렇게 해서 좋은 날,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LPG 얘기하시길래 네, 차에 넣는 기름을 뜻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네, 그래서 LPG라는 의미가 네. 좀 더 파워 있잖아요. 좀 약간은 겁도 날 만큼 일단은 저랑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의미도 되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Someday, we'll be a million miles away. Waking up on Monday. 긴 밤을 지새웠나 봐요. 새벽 푸른 내음이 좋아서 아니 싫은 지금은 마음 약방 담당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가라는 직업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많은 상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담도 있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가장 여운이 깊게 남는 일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남학생이었어요. 들어오면서 굉장히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들어오면 첫 질문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네 하면서 울기 시작해서요. 그 억압됐던 울음을 흘려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속으로 울지 말고 막 소리내서 울어. 그리고 마음껏 소리내도 돼. 괜찮아. 그렇게 했더니 그 학생이 정말 마음껏 정말 많이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면서 울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도 기억이 나고요. 그 학생은 거의 1년을 저랑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요. 그만놔도 돼라고 했는데도 자신의 삶을 좀 일주일 살았던 삶을 모니터링 해보고 싶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편편해졌고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라고 고백했던 학생이 기억이 나고요. 네. 또 한 학생은 여학생이었어요. 굉장히 큰 키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어깨가 많이 좀 굽어 있는 거예요. 왜 굽었을까? 그 학생하고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위축된 삶을 살았던 거죠. 집안에서 너가 하는 게 뭐가 다 그렇지 뭐 이런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너무나 일상처럼 듣고 자란 아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로 어깨가 굽었다는 걸 알고 그 학생을 이제 그 억압됐던 것들을 펴고 바르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던 것도 기억에 납니다. 혹시 또 다른 기억에 남으신 학우분 있을까요? 네. 이제 요즘은 우울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오면은 쉬쉬해요. 감추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 딱 들어와서 선생님 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저 어떻게 빨리 고쳐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숨기는데 그 학생은 먼저 얘기하는 거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멋지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도 참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연 들으니까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선생님께서 여운이 남는 만큼 그 친구들에게도 마음약방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음약방이 이렇게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는 마음약방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보통 학교가 이렇게 사무실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음약방은 좀 다르게 좀 해봐야 되겠다. 우선 우리 학생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고요. 상담실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보통 공강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할래? 우리 카페 갈까? 이러죠. 네. 그 카페 갈까 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마음약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악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차도 있고 향긋한 냄새도 네네. 그래서 그런 곳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면 우리 학교에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기고요. 편안해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쉼이 있는 학창 시절 또 그러면서 그 쉼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대학 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네. 네, 네. 저도 너무 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 세대지만 이제 네. 앞으로는 여러분의 세대가 이제 이 사회를 주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음 세대 분들한테 최고의 대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네. 그렇게 사연이 있고 또 마음이 또 아픈 친구들이 찾아오면 이야기를 해주실 때 또 슬프거나 선생님께서 힘드진 않으신지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걸 저 직업으로 가면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 저는 직업보다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대는 간다. 그러니까 저는 지는 해고 여러분은 떠오르는 해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어요. 너무 좋으신 분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 오늘을 채우고 내일을 꿈꾸지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꼭 한번 선생님께 상담 받아야겠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단국대학교 학우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냥 어른 하면은 막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전공 지식은요, 교수님한테 다 받아내세요. 네.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은요,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사시키시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갈등,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지, 나라는 사람은 왜 이럴 때 화가 나? 이럴 때 있죠. 그러면은 좀 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나를 수용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 이거는 외부에 나가서 하면은 시간도 들고 돈도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학교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니까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 그래서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인생 각본을, 내 삶의 디자인을 정말 괜찮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은 저희가 마음약방의 황성희 상담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학우 여러분들도 마음약방에 들르셔서 잠시 나의 마음을 두드려보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단국 토크쇼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줬길 바라면서 코너 마치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이 있으시거나 혹은 학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DKBS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럼 안녕! I don't even need to go to the club no more. I just need you here with me on this. 참회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주연, 고혜민, 오희재, 기술 박신영, 진행 김경수, 김현정, 제작의 DKBS였습니다.